6월 9일 오늘의 리포트는 바로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이 종목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그린퀴드 종목이었죠. PM풍년. 뭐 올해 뭐 땡땡이 잘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종목이 나갔는데 그림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직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주식을 조금 재밌게 하자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업무 시간에 그려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XX네 이래가지고 풍년이네 해서 이제 풍년이네 해가지고 팜스토리 올려드렸고요. 아니 팜스토리란다. PM풍년. 정답은 PM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M풍년을 왜 냈는지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영상 이제 퀴즈 정답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켜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야 매매 읽지 말고 그림 퀴즈 정답. 그래서 대성산업을 전에 한번 나갔었거든요. 김동영 관련 관심 종목으로. 그래서 오늘은 PM풍년인데 이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옆으로 계속 더 내려가지 않고 기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었나? 이제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시 지지를 받고 거래량을 줄이고 있는 걸 보고 드렸고 아마 뭐 수익 만약에 그때 사셨으면 수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리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제 기사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김동현 관련해서 뭔가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PM풍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리포트를 읽어보도록 하죠. 현대오토에버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 맥널티에 대해서 계속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카페에도 달리고 유튜브에도 좀 달리고 약간 이해는 조금 힘들긴 한데 왜냐면 무료 채널 통해서 한국 맥널티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보내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홀딩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제가 진짜 좀 이따 혼내드리고요. 일단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 왜 가져왔냐? 요새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보시면은 기관 매수세가 지금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번 강하게 쳐올리고 그 위에서도 지금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투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요런 자리 지금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면 강하게 이제 거래량이 아니라 이제 차트상 보면은 이 정도죠. 이렇게 위에서 윗꼬리 달고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이 삼각형 자리를 만들어 놨다가 이제 이거를 끊고 올라갈 타이밍이 딱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고 마주치고 길을 모았다가 빵 터진 지점이 이제 7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동차 쪽으로 섹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제가 급등일보를 통해서 보여드리자라고 하면 여기에 월요일에 올려드렸죠. 국내 자동차 섹터는 현대기아차가 지표다. 그래서 요새 기관 물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자동차 테마주 강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월요일에 보내드렸고요.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현대차 안에서 그룹주들 좀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차트가 굉장히 딱 이 121선 라인 부근에서 끝이 나서 사실 이걸 정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조금 예상보다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3일선을 닿았고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차트상으로는 요래서 가지고 왔고 수급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오토에버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리포트는 5월 31일에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왔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는 조금 비주얼적으로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체크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포트는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나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차량 SW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로 이제 도약을 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 근데 목표주가 13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 이제 이걸 이제 사라고 처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2021년 4월 현대 MN소프트, 현대 오트론의 합병을 통해서 그룹 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로서의 역량 강화가 기대가 된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이 합병을 통해서 역량 강화. 그 다음에 2021년 2분기부터는 이 합병된 법인의 실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게 돼서 외형 성장,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넣어서 가져가니까 수익성 개선이 이제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분기에 했던 매출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이번에는 훨씬 클 거라는 거죠. 2021년 매출이 YOY 대비했을 때 27.5%, 영업이익으로는 약 30%까지도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오토에버는 카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공급을 이제 차종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이런 쪽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업부 쪽으로도 수익성 개선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도 당연히 더 상승을 할 그게 남아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당연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시스템이라던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 또한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현대차, 기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대오토에버 역시 그거에 대한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룹주 안에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합병법 기준으로 했을 때 소프트웨어 인력은 4천여 명이고요. 여러 뭐 하면은 이제 성장이 순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13만 원을 제시하고 기준 PER은 25.6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3만 원을 그리고 끝이에요. 되게 깔끔하죠? 그래서 짧게 보면은 요렇고, 요렇게만 보면은 비주얼적으로 조금 아쉬우니까, 리포트를 하나 더 요거를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다소 부진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1분기 실적 다소 부진하다. 그래서 뭐 YOY로 했을 때는 조금 영업이익은 거의 0.8%밖에 안 오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확장될 이슈가 있다. 라고 나와 있고, PER은 이제 좀 떨어졌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PER도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 나와 있고, 영업이익률 이제 앞으로 오트론과 현대 MN소프트 요 두 가지 합병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전 도메인에서 확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매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PT 전동화, 샤시, 그다음에 자율주행, 전자편의, 인포, 그다음에 제어 기능 안에서도 이런 표준, BSW, 그 다음에 여기 양산 적용 중인 게 이제 전자편의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전체 도메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PT 전동화라거나 요 샤시라거나 인포라거나 요 앞에서도 이제 이게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 더하기 다른 것까지 추가되면서 이렇게 필요한 이 구조들이 점점 클라우드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이제 더 이상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메모리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나 AI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성능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랑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이 도로가 막히니까 저쪽 도로로 가야겠다.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차 안에서는 현재 진짜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도로를 확인하고, 이 AI에서는 이걸 다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로 또 다른, 새롭게 좋은 지도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 길로 한번 가보자.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섹터들도 조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거 해서 지금 자동차 섹터로 대부분의 이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들어왔고 그 중에서 현기차를 봐야 할 것 같고 그 안에서 현기차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를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랜만에 딱 10분 안으로 끝이 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 이 합병 효과가 어떻게 실적을 성장을 견인할지 관심 있게 저도 같이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맥널티 이것도 이제 급등일보에 월요일 아침에 항공맥널티 이야기를 드렸고 요거를 이게 이쪽이 아니군. 제가 퍼스트 클래스랑 헷갈렸나봐요.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는 게 이제 좋거든요. 하락을 할 때, 제가 헷갈렸는데, 무료방에는 따로 안 나갔고, 퍼스트 클래스에, 이베이 이제 관련주로 드리고, 이게 하락을 하니까, 재료 소멸로 인지되면서 이제 하락이고, 요렇게 내려오면서, 그래서 뭐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료가 소멸이 된다는 거를 느껴졌다면, 이게 반등이 바로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지만, 볼게요. 설마 진짜 아직까지 갖고 계신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60일선이 오르고 있는데 그건 당연하죠. 여기가 올랐기 때문에 60일선은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60일선이 우상향하는 거지 앞으로도 오를 거라서 우상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과거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지 미래 데이터가 들어온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이날 한번 보이시죠? 60일선 지지 한번 받았는데 오늘은 받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내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재료 소멸의 길로 더 넘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걸 나는 뭐 홀딩을 하고 싶다? 이게 너무 떨어졌으니까 무서워서 홀딩 못하시겠죠? 근데 전 맥날티 분명히 수익권에 도달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익이었는데 욕심내시다가 이렇게 된 거였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욕심을 좀 버리시고 요즘 같은 장에서 여기까지 버티신 거면 글쎄요, 이건 지지라인이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많이 검색해시고 보시면은 이거 다 뭐 재료 소멸인데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내가 이걸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성을 좀 하시고 매매일지 적으시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재료 소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은 속상을 하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속상하신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대응은 꼭 칼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면 사실 올랐으면 좋겠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또 사람 마음이고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알지만 마음 아프지만 이런 것들은 꼭 복습하시면서 복귀하시고 내가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뼈 아프게 한번 새기시고 또 다음 종목 찾아서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SBS가 오랜만에 또 한번 보자라고 하면 제가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리포트 종목들이 느리게 간다, 재미없다 하시는데 벌써 2배, 60% 올랐거든요. 2만원대 수천에서 지금 이제 5만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도 또 어떻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